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는 참 많은 TV 프로그램들이 있죠. 제가 현재 출연하고 있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는 프로그램도 시사 교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한국 종착기에서 방송 활동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방송과 함께 많이 울고 웃으며 성장하기도 하고 많은 걸 깨달으며 남다른 책임감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라도 잘 전달이 되도록 혹은 시청자분들께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짬 시간을 내서 책도 읽었지만 예능 프로그램도 참 많이 봤습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도움이 될 만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찾아보다 보니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장르별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큐입니다. 플레임은 다큐멘터리죠. 외래어라서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요. 라디오, 영화, 연극 등 TV에서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연출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장르라고 합니다. 북한에도 다큐가 있습니다. 다큐를 북한에서는 기록영화라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북한의 다큐에는 대부분 김부자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제목이 위대한 영장을 모시오 라든가 김정일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인민경제 여러 부분을 현지에서 지도 엄청나게 편집을 하고 포장을 합니다. 해설원이 아예 감정을 딱 잡고 어떤 부분에서는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볼 때는 매우 지루하지만 상황에 맞춰서 음악도 달라지고 정말 보다 보면 많은 품을 들여서 편집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신기한 게 김부자가 주인공인데 김부자의 목소리 한 번 안 나오거든요. 김부자는 행동만 나오고 김부자의 행동을 해설해주는 해설원의 목소리랑 김부자가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환호를 하는 주민들의 함성 소리만 나옵니다. 한국에 와서 다큐를 보는데 직접 출연하는 주인공이 말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해설원은 잠깐씩 상황을 해설해주는 정도로만 나오더라고요. 아, 원래 주인공이 말하는 게 다큐로구나 이때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다큐의 주인공이 일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대로 다큐의 주인공은 정말 특별하다고 일컫는 한두 사람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다큐의 주인공이 우리들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게 놀랍고 그래서 더욱 친근감이 들고 좋았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 공감도 더욱 잘 되고 진심으로 웃고 울고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도 2년 전에 다큐에 출연했는데요. 아직 개봉되진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조만간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탈북 청년 4명이 한국의 주요 관광지들을 여행하는 내용인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한국에 와서 다큐에다 출연을 해보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 예능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연예인 아빠들이 육아를 직접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일요일마다 방영이 됩니다. 지금은 참 재밌게 보지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북한에서 살다 온 저에게는 아빠들이 밖에 나가 일은 안 하고 집에서 육아하면서 그 내용을 촬영을 해서 자랑이나 하듯이 보여준다는 게 참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육아는 당연히 여자가 해야 되고 엄마에게 맡겨진 숙명 같은 거라서 그 당연한 걸 남편에게 맡기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많이 올드했습니다. 육아의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을 보면서 육아가 저렇게 힘든 건가 싶기도 했어요. 저는 육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정말 재밌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게 각인된 아빠의 모습은 표현도 좋고 자식들이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는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늘 대쪽 같은 모습에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웠고 살갑지 못한 딸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자랄 때에는 아빠는 이래야 한다는 공식이 있는 것 마냥 대부분의 아빠들은 학교 선생님만큼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북한에도 이런 육아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아빠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아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로 다가가고 육아로 힘든 엄마들의 고충도 잘 알게 돼서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지고요. 육아는 당연히 엄마가 해야 한다는 편견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식을 키운다는 게 이렇게나 힘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저를 키우신 부모님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방송에 비춰지는 모습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육아나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신기하게도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북한에도 최근에 여행지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북한에는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 해외에 가서 여행하는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해외여행은 달나라 체험처럼 멀고도 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 와서 해외여행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아름다운 여행지들이 많죠. 하지만 북한에서 살다 온 저로서는 가끔씩 꼭 가보고 싶은 해외여행지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비행기 값이 비싸서 못 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여행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간접 체험을 하게 돼서 참으로 좋습니다. 또한 알지 못했던 여행지들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짠내 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결방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저렴하고 알뜰하게 다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도 많이 얻고 참 좋았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만 해도 외국은 다 엄청 잘 살고 외국에 가면 럭셔리한 체험을 하게 될 거라는 막연한 환상이 있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외국이라고 다 잘 사는 곳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해외여행을 가면 무조건 비싼 호텔에서 비싼 밥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편견도 깨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절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로서는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으면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혼자 즐겨보는 여행 프로그램이 바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언젠가 여기서 제가 탈북하기 전 있었던 멀타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난 후 좋아하게 됐는데요. 보는 내내 그때의 추억이 떠올라서 참 좋았습니다. 여행지뿐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까지 알 수 있어서 참으로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최대 소원이 엄마랑 단둘이서 먼저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여행 프로그램을 볼 때면 앞으로 꼭 엄마랑 온 가족이 저기 다녀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됐던 TV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한 해에도 다양한 장르의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3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